보겠습니다. 잘 보이죠? 예제 4번 복습 좀 할게. 뭐냐? 막 그런 문제 많았지. 일반항도 항 2개 알려주고 일반항 찾으세요. 이런 얘기 있었지? 네. 근데 예제 4번은 이제 그때 이제 A 몇 뭐 A2, A5를 알려줄 테니까 일반항 찾아라고 이런 문제 풀었을 거야. 근데 얘는 이제 A로서가 아니라 S로서 알려주지. S3랑 S6를 알려주고서 SN을 찾아라. 이런 문제. 비슷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얘네로서 힌트를 준 거야. SN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반항 문제도 똑같아. 일반항 문제를 복습해볼게. 뭐 A3랑 A6를 줬다, 만약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AN을 찾아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알고 싶으면 무슨 요소를 알아야 된다? 뭐랑 뭐? 첫째 항이랑 공비 알아야 돼서 그 2개의 힌트로서 첫째 항 공비를 찾아서 일반항 세웠죠. 얘도 똑같아. SN도 사실은 여러분 봐봐. 이 공식 봐봐. SN은 R-1분의 A의 Rn제곱 마이너스 1인데 N은 이 SN 자체에 있는 거니까 N은 놔두는 거고 A랑 R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2개의 힌트로서 A랑 R을 찾는 문제입니다. 예제 4번. 그래서 얘네들이 연립방정식 풀었고 등비수열은 또 이제 덧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을 해야 그 연립방정식을 해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나눗셈을 하면 이제 공비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R이 3이 나왔고요. 연립방정식은 처음 첫째 문자 구하는 게 어렵지 그 문자 하나 구하면 나머지 문자 엄청 쉽게 나오죠. 그래서 A가 2가 나왔다. 그래서 SN 공식에다가 R이랑 A 그냥 대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 10번도 문제 10번 안 풀었나?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아. S4 알려준 거죠, 이게? S4랑 S8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S10을 구해라. 여기선 SN 구하라고 했고, 여기는 S10 구하라고 그냥 같은 문제죠. SN 구한 다음에 N에다가 10 대입한 그 차이밖에 없지. 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2가지의 힌트를 가지고 A랑 R을 찾아내면 된다. 근데 대부분 나눗셈 하면 돼. A 없어질 예정이죠. 나눗셈 하면은. 그리고 R에 대한 식만 남을 거고. 우리 또 이제 분수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약간 정수가 나올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아래식 나누기 위식을 해볼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식 나누기 위식을 하면은 45분의 765 어떻게 되냐? 이 위에 있는 놈 보면은 나누기 하면은 R-1이랑 A가 똑같이 있죠. R-1이랑 A. 그러니까 이 분자 R4제곱 마이너스 1, R8제곱 마이너스 1 얘네끼리만 나눗셈을 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분자에는 R의 8제곱 마이너스 1, 분모는 R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거 모양이 이쁘잖아. 딱 그 인수분해 합차 공식으로 되는 모양이잖아요. 이제 분모 할 필요 없다. 분자에 뭐만 남겠다? 이렇게 R의 4제곱 플러스 1만 남을 것 같지? 이거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2개 곱하면 얘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이제 얘가 몇인지만 찾아보자. 45 몇 번 들어갈까요? 45 이거 또 펜으로 해볼까? 오랜만에 이준이 등장할까? 이준이 등장! 두둥. 이렇게 딱 이제 선생님은 사실 그냥 여기다 계산기 켜도 되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면 계산기 없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지. 내가 무슨 수학시험을 본다면 나도 계산기 없이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뭐. 세로 셈해야지 뭐. 똑같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이랑. 45 어잉? 4 48 47 0 35 47 28 어이 오케이 딱 떨어지면 17이었구나. 오케이. 그래서 17이구나. 17이 아래 4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아래 4제곱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된다? 몇이다? 16이겠다. 그럼 R은 몇이다? 2가 맞다. 그러네요. 원래는 뿔마 2예요.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어요. 그동안 문제들이 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약간 다 홀수차였어. 그래서 부호를 생각 안 해도 됐는데 원래는 음수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를 보면은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비가 음수면은 항들이 계속 음수 양수 음수 양수 번갈아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 있는 부호구나. 그러면 이제 공비는 양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R은 2구나. 그러면 이걸 토대로 A도 금방 구하죠. 이 식 가지고 A 구하면 돼. 여기 한번 복붙한 다음에 여기다가 R 대입해. 2 빼기 1. 2 빼기 1이고 여기 16 빼기 1. 16 빼기 1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 없어지고 1이니까 A 곱하기 15. 15A가 45다. 그러면 A도 나오죠? A가 몇이다? A가 3으로 나오겠다. 그 이거 그냥 여기다가 S10 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복사해. 복사해서 이거 아래 10제곱, 이 거듭제곱만 10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A에다가 아까 3 나온 거 더하고, 대입하고. 여기다 2,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합니다. 분모 없어지네. 3에 2에 10제곱 마이너스 1. 1024 마이너스 1. 1023. 3, 아유, 이거 여러분 곱해라. 잘하죠? 곱하기 잘하죠? 1023. 3069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 풀었던 유형을 다시 내가 얘기해 준 거야. 그때도 항 2개 준 다음에 일반항 찾아라 그랬지. 이거 비슷한 거야 얘도. 그거를 A 몇 알려줄 테니까 A 몇 구해라. 이런 문제 많이 풀었지. 거의 그거랑 그게 S로 바뀌었을 뿐이지 어쨌든 기본 원리는 똑같아. 우리가 찾아야 될 요소는 2개야. 첫장이랑 공비. 그래서 문제에선 힌트를 2개를 준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때 문제랑 이 한 문제랑 거의 똑같은 유형이라 봐도 되는 거야. 맞습니다. 문제 11번도 볼게요. SN을 알려줬네. SN이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이 SN을 가지고 AN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반항 구하라는 게 AN 찾는 거지. 여러분 SN 가지고 AN 찾는 거 했던 거 기억나? 그걸로써 일반항을 구하고 그게 등비 수열임을 설명할 줄 아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AN은 어떻게 구한다? SN 가지고 AN 구하는 방법. AN은 뭐다? n번째 합에서 n-1번째 합을 빼면 이거 SN은 뭐냐면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거고 얘는 A1부터 AN-1까지 다 더한 거니까 빼면 AN만 딱 남게 되죠. 그래서 SN을 가지고 AN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주의할 점이 얘는 항상 이럴 때만 성립을 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럼 선생님 이거 A2부터 써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A1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A1 어떻게 구한다? S1으로 찾아야 된다. S1이란 게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이네. 그냥 첫째 항 자체지. 그래서 A1은 이렇게 따로 구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대입하면 나오니까 해보자. A1은 S1인데 S1 대입해봅시다. SN 어떻게 생겼나요?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 9 빼기 3이네요. 1 대입하면 6. 하고서 이제 AN이 좀 어렵지. 그래서 얘를 구해보자. AN은 어떻게 생겼냐? SN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에다가 뺄셈을 하라 이거죠. SN-1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SN은 이거야. SN-1은 어떻게 생겼다? N 대신에 이게 말 그대로 SN-1이 뭐예요? SN에다가 N 대신에 N-1을 대입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거 그냥 복붙해. 복붙하고서 여기다가 다만 N 대신에 N-1을 대입한다. 그럼 마일 뿔 1 이렇게 되면서 없어지는 그냥 N제곱만 이렇게 되겠죠. 계산 이어나갑시다. 여기 마삼 똑같지? 그래서 얘 빼기 얘만 하면 되겠네요. 3의 N 플러스 1 빼기 3의 N제곱이 되겠고 이거 3의 N제곱으로 사실 묶이죠? 3의 N제곱으로 묶여요. 어떻게 되냐? 얘는 3의 N제곱 곱하기 3이죠. 얘는 그냥 3의 N제곱 자체니까 3의 N제곱 곱하기 1
그래서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3의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n이 나왔어요. 일반항 구했네.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보는 거야. 이 an 구하는 공식이 우리 sn 빼기 sn-1로 an을 구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모든 자연수에 적용을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이 이상의 자연수만 적용해야 돼. 얘를 사실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한번 붙여준 게 좋습니다. 그러면 n이 1일 때는 그냥 S1으로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한번 봐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이상에만 대입해야 되는 이 식에다가 1 한번 대입해봐. 혹시 모르니까.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6이 되죠? 2 곱하기 3.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대입해 본 거고 이게 진짜지. 근데 진짜랑 똑같네?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이 경우는 없애도 돼. 뭔 소리냐면 an이 몇이다? an이 그냥 이거다. 뒤에 이거 안 써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n이 2 이상이다를 지우면 안 돼. 원래는 써야 되는데 S1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얘는 생략을 해도 되겠네. n이 1이든 2 이상이든 이 식이 다 맞으니까 오르니까 확인을 하고서 없애도 돼서 지금 없앤 겁니다. 그래서 수열 an의 일반항은 2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되었다. 그래서 일반항 구했습니다. 괄호 2번. 위에서 구한 수열이 등비 수열임을 확인하고 공비를 구하시오. 이거 등비 수열 맞나요? 지금 구한 이 an. 등비 수열 맞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은 좀 안 오겠지만 얘를 좀 바꿔볼게. 이렇게 보면 등비 수열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익숙한 등비 수열의 일반항 유형은 사실은 a 아래 n-1이죠. 근데 a 아래 n-1로 표현이 가능해. 봐봐, 이 3의 n제곱을 어떻게 바꿔 쓰냐? 3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3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쪼갤 수 있지? 그럼 봐봐. 얘를 6으로 바꿔. 6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보면 자 다시 물어볼게. 얘 등비수열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 등비수열임을 확인했냐? 이렇게 A의 R의 n-1제곱을 쓸 수 있으니까 등비수열 맞고 공비 몇이다? 공비를 구하랬잖아. 공비 3이고 사실 첫째 항도 몇인지 알죠? 6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 때도 이런 거 비슷하지 않았나? 어떤 2차 n에 대한 2차 다항식이 있어서 그거를 SN이 n에 대한 2차 다항식일 때 그럼 이 SN으로 AN을 구해볼까? 했더니 등차 수열이 됐던 그런 문제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것도 등비 수열도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 예시로서 보여준 문제였습니다. 문제 11번. 그리고 이제 대망의 원리합계. 여러분 원리합계가 뭘까? 나는 무슨 충이다? 용어충. 원리합계가 뭔 뜻일까? 합계는 합친 거지. 원리가 뭘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재미없게 책 읽었네. 근데 그게 정답이지. 여기 원이 뜻이 이제 원금, 리가 이제 이자.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수학 문제로 나왔냐? 이제 단리, 복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단리와 복리 이게 뭐 어떤 차이인지 아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축을 얼마 해볼까? 100만 원 해볼까? 너무 10만 원 해볼까? 네. 근데 우리 계산하기 쉽게 100원을 해볼까? 100만. 여러분 다 주머니에 100원씩은 있지 않나요? 1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따 치는 거야. 원래 수학이 진짜 있는 수학의 매력이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상으로 딱 머릿속에 생각해서 계산해보고 하는 거. 이제 100만 원이 있는데 요즘 이자가 은행 이자 얼마나 될까요? 4%. 4%라고 할까요? 4%야. 근데 이게 달리라고 쳐. 이거 연 4%입니다. 1년당 4%를 준대. 이게 달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5년을 해볼까?
달리 5년. 그럼 이거 얼마로 생길까요? 4%를 5년을 했다. 그럼 얼마가 될까? 기존에 있던 100만 원 플러스 4%니까 4만 원이 5번. 그래서 20만 원이 더 붙겠죠. 근데 이제 달리가 좋을까 복리가 좋을까? 우리 이제 맡기는 입장에서 복리가 더 좋습니다. 똑같은 걸 해봅니다. 똑같은 걸 하지 이제 얘를 복리 5년을 한다. 그러면 이게 좀 계산이 쉽진 않은데 이제 대충 뭐냐면 처음에 4만 원을 받았지. 이게 1년 후야. 100만 원 플러스 4만 원이 됐는데 이제 2년 후는 어떻게 되냐? 100만 원 플러스 4만 원에 4만 원 붙는 게 이제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달리지.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 4만 원이 2년 차에 붙는 이유가 이 100만 원 때문에 4만 원이 붙는 거지. 그런데 이 1년 전에 붙었던 이 4만 원 있잖아. 여기에서도 이자를 쳐주는 겁니다. 4만 원의 4%는 얼마일까? 4416 16,600원? 맞나요? 4만원, 4천원, 400원. 1,600원이지. 그러니까 이자에 붙었던 거에 또 이자를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달리법은 뭐냐면 이게 왜 20만 원이면 4만 원을 계속 붙여주는 건데 4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인데 이 처음에 넣었던 이 4만 원에 대해서만 5년이니까 1, 2, 3, 4, 5 처음에 넣었던 100만 원에 대해서만 4만 원을 이 4만 원도 사실 이거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처음에 넣었던 4만 원에만 이자를 쳐주는 건데 복리법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1년 차에 4만 원이 생겼었잖아요. 2년 차 때 너 원래 있던 4만 원에 100만 원에 대한 이자 4만 원을 주면서 너 저번에 생겼던 이자 있지. 얘도 네 돈이니까 얘에 대한 이자도 또 쳐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은 좀 복잡한데 어쨌든 당연히 우리 돈 넣는 입장에서는 달리가 이득일까요? 복리가 이득일까요? 복리죠. 그래서 대부분 복리를 해줍니다. 이게 더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 원리합계는 이제 복리법 때문에 그러면 야 봐봐. 달리법이면 이렇게 시험 문제도 안 나와. 이거 뭐 달리 200년 해볼까? 개 쉬워. 4 곱하기 4만 원이네. 4%. 4 곱하기 200. 4, 2, 8. 800만 원. 100만 원 플러스 800만 원. 900만 원입니다. 이거 그냥 산수야. 근데 이거는 엄청 복잡하지. 이거 3년만 가볼까? 16,0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2년 후에 돈이 100, 그러니까 1년 후에는 104만 원 이건 쉽지. 2년 후는 104만 원 플러스 4만 원 더하기 16,600원이야. 3년 돼봐라? 그러면 머리 터집니다. 여기에다가 100만 원에 대한 이자 알아서 쳐줄게. 4만 원에 대한 이자 1,600. 여기 또 4만 원 있었잖아. 1,600. 이 1,600에 또 4%. 잠깐만. 16 곱하기 4, 64원. 미치는 거야. 3년만 됐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뭐냐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 3년만 돼도 이렇게 되는데 막 문제 보면은 막 10년 후에 이 문제 12번 봐봐요. 10년 후에 그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이거를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하면은 이게 한 10년 정도 되더라도 약간 간단한 계산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등비수열 단원에서 원리합계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라 복리여서 이런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제 5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리 복리 알았었어? 언제 배운 적 있어? 학원에서 말고 학교에서 처음 듣는 개념인가요? 근데 차이점 이해됐어? 우리 더 현실적인 건 복리입니다. 단리로 은행에서 뭐 해주는 거 거의 없어. 왜냐면 우리 막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여러 상황들이. 근데 달리는 너무 단순해.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안 하는 거라서 좀 형평성 같은 게 없어서 복리를 많이 합니다. 예제 5번 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좀 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그림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연 이율이 R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는 이제 R이 4인 거지. 연 이율이 R 퍼센트. 뭐 이런 거죠. 연 이율. 그런 거고, 복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달리면 되게 쉬워. 복리로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 A1을 N년 동안 적립할 때, N년 말까지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아,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거는 100만 원 한 번 넣고 내가 더 이상 돈을 안 넣지. 더 복잡한 거 뭐냐면, 100만 원을 넣어. 1년 차에. 그 다음에 이게 2년 차지? 2년 차에 100만 원을 또 넣어. 더 머리 아프겠지. 그러면 이 처음에 넣었던 100만 원이랑 나중에 넣었던 100만 원은 이자에 쌓이는 속도가 다르지. 왜냐면 원래 은행은 돈을 오래 맡길수록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줘야 되잖아. 이때 100만 원이랑 지금 방금 넣은 100만 원이랑 가치가 다르지. 얘는 너 지금 막 줬으니까 이자 많이 못 줘. 이거는. 근데 이거는 너 좀 넣은 지 오래됐으니까 이자 좀 더 줄게.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하면서 계산을 해야 돼. 엄청 어렵겠지. 원리합계 계산이.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히 사칙연산으로 하면 힘든데 이제 이렇게 등비설의 합을 사용하면 훨씬 쉽다 이겁니다. 계속 봐봐요. A1을 N년 동안 계속 넣는데 그럼 N년 말까지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이게 뭐냐면 보겠습니다. 이게 왜 등비설 개념을 쓰느냐. 여기 교과서에 나온 그림을 내가 다시 한번 쓰면서 설명해 줄게. 파란색? 똑같이 해봅시다. 첫 해 플러스 1년 플러스 2년 플러스 3년 점점점점 n-1 n-1 플러스 n년이 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처음에 A1을 넣어. 뭐 100만 원을 넣는다 칩시다. A1을 넣었어.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은 예를 들어서 연이율이 R%다 그러면 약간 그거죠. 이제 A 곱하기 예를 들어서 4%면 100분의 104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곱하기 이거 이해되나? 이거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할까? 1 더하기 100분의 4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원래고 4%만큼 이자를 주니까. 만약에 이게 4라면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위치가 뭐냐면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R 뭐 이런 식으로 커져겠죠 돈이. 그러면 여기 이 두 번째 해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 해에 A 1 더하기 100분의 R2였는데 이 곱셈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년 차에는. 3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A에 1 더하기 100분의 R에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되냐? 이 N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 A에 1 더하기 100분의 R에 N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 딱 돈을 한 번 넣고 끄시면 그나마 쉬워. 이것만 계산하면 돼.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제1회, 제2회, 제3회가 있지. 그러니까 얘가 매년마다 또 넣는 거야. 이거는 첫 해에 넣은 돈인데 이게 첫 해 말고 1년 후에 한 번 더 넣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대입니다. 이게 첫 해,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 이게 시간이야. 오른쪽으로 가면서 시간이 흐르는 거야. 그러면은 2회 때는 A1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겠지. 아까 그 두 개의 차이 말했죠. 여기는 내가 똑같은 100만 원을 넣어도 처음 넣은 거는 오래 넣었으니까 이자를 더 많이 줄게. 얘는 늦게 넣었으니까 이자를 좀 덜 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지금 이 1년 후의 상황을 보면은 처음 넣었던 A1은 이렇게 이만큼 불었지. 근데 두 번째는 A1은 아직 이제 막 들어갔으니까 안 불었지. 그래서 얘도 처음 넣었던 애는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이제 플러스 2년이 되면은 얘도 이제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이 되겠죠. 3년 후가 되면은 얘도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점점점 하면 어떻게 된다? n년 후에 얼마가 될까?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n-1이다. 그러니까 올해 넣긴 했지만 얘보다는 1년 덜 넣었잖아. 그러니까 거듭제곱이 하나 줄어야지. 이거를 계속한다 이겁니다. 3회, 4회, 점점점 n회까지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곱셈한 덩어리들도 n개가 있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a의 1 더하기 100분의 r의 몇 제곱까지 갈까요? 이게 총 n번 넣었잖아. 그럼 n개의 뭉치가 있어야 되지. 1제곱이 되겠죠? 그게 지금 교과서에 나온 그림이에요. 여기 이해됐어? 그래서 이 n년 후에 내 자산은 이 빨간색 동그라미들을 다 더한 게 내 n년 후의 자산이지. 그래서 사실 확대해볼까? 그래서 내가 n년 후에 돈이 총 얼마 있냐? 그럼 얘네를 다 더하는 거야. a의 1 더하기 100분의 r의 1제곱, a의 1 더하기 100분의 r의 2제곱, 점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간다? n제곱까지.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 근데 이거 뭐야? 얘네 등비수열의 합 형태 아닌가요? 첫째 항이 뭐? 이거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 문제에 따라 달라. A인 경우도 있어. 첫째 항이 A의 1 더하기 100분의 R이죠. 그리고 공비가 몇이야? 1 플러스 100분의 R이죠.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R 빼기 1 해줘야 되잖아. SN 기억나죠? SN 검은색으로 써볼까? SN 공식 쓰는 거야. 이거 뭐냐면 등비수열 합이니까. 첫째 항 넣고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n제곱 이거잖아. 이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1, 1 이렇게 있지? 그래서 없애서 약간 얘네만 남고 공식을 만든 형태가 바로 이제 교과서 예제 답처럼 되겠습니다. 비교해볼까? 100분의로 안 했네? 여기는 그거다. 여기에서 R은,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R이 4%면 4라고 한 거고 교과서는 이자율이 4%면 R은 0.04 이렇게 이미 100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공식이 다른 거지. 하여튼 그 맥락은 똑같죠. 내가 R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여기가 그냥 1 플러스 100분의 R이 아니라 1 플러스 R로 돼야 됐겠지. 그렇게 이거 R로 그냥 바꿔봐. 그렇게 하면 이제 교과서 답이랑 똑같습니다. 그런 거죠. 이해됐나요? 원리학계?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근데 나는 지금 선생님이 됐어도 원리학계 문제가 나오면 이 그림을 무조건 그려. 이렇게 돼서 언제 돈은 얼마가 되고 언제 돈은 얼마가 됐다. 직접 봐서 그 형태를 보고 이렇게 등비수열 합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그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문제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보겠습니다. 문제 12번. 연이율 2%. 복리. 당연히 복리라서 달리면 엄청 쉬운 문제예요. 복리고 매년 초 30만원씩 10년. 이거 곱셈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30만원씩 10년 적립할 때 10년 말까지의 적립금의 합계. 10년 초랑 10년 말이랑 또 달라. 시기가. 초에서 말이 되면서 이자가 한 번 또 붙거든. 그런 디테일을 원래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원리합계가. 그거 하나하나 돈을 초에 넣냐 말에 넣냐. 이 이자를 초에 받냐 말에 받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서 나도 오만하지 않고 직접 그림을 그려서 나도 수학 선생님이지만 그림을 그려서 딱 식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공식을 씁니다. 이때 원리합계를 구해라. 그런데 여기 갑자기 거듭제곱이 주죠? 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을 잘 세우다 보면 이걸 왜 써먹은지 알게 될 거야.
보겠습니다. 나도 그림을 그리자. 올릴까? 오케이. 그림을 그려봅시다. 파란색으로 이제 뭐 있겠지? 첫 해. 여기 1년차, 여기 뭐 2년차, 점점점, n-1년, n년차, 뭐 이렇게 있겠지? 연이율 2%, 복리. 나 그냥 R이라고 할게. 나중에 R에다가 그냥 이율만 대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30을 넣습니다. 처음에. 빨간색으로 할까? 30을 넣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30 곱하기 1 플러스 R에 1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또 2년이 지나면 30 곱하기 1 플러스 R에 2제곱이 되겠고 점점점점 가면은 n년이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0 곱하기 1 플러스 R에 뭐 n-1 30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제곱이 되겠죠. 매년 초에 넣는데 말이 됐으니까 1, 2, 3, 4, 5, 6, 7 10이지. 여기는 또 그냥 10이죠. 9, 10 이렇게 생각하고 30만원씩 10년을 넣는다. 이게 1회차예요. 1회차, 2회차. 2회차에는 이제 여기다 30을 넣겠고 여기다가 30 곱하기 1 플러스 R에 1제곱이 돼서 점점점 하면은 이거 9제곱, 10제곱이 되겠지. 여기는 이제 30 곱하기 1 플러스 R에 한 회 1년 늦게 넣었으니까 덜 붙어야죠. 9제곱. 그렇게 해서 10회를 넣었다. 10회를 넣으면은 여기는 30 곱하기 1 플러스 R에 1제곱이 되겠다. 초에 넣고 말이 됐으니까. 얘네들을 다 계산하면 된다.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답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한다 이거지. 보면은 첫째 항은 30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그 다음에 30 곱하기 1 플러스 R에 2제곱이 나오겠고 10제곱까지 가야죠. 30 곱하기 1 플러스 R에 10제곱까지 간다.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하냐? 첫째 항 S10이죠. 첫째 항 이렇게 1 플러스 R 우리 R 몇이었어? 2%지. 그래서 이거 반영합시다. 1 더하기 0.02 이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등장한 거야. 1.02. 아까 이 문제 12번 아니 근데 1.02에 대한 거듭제곱이 왜 알려줬지? 여기다 써먹으라고 한 겁니다. 더하기 30 곱하기 1.02의 제곱. 여기 1제곱이죠. 지금 합공식 쓰는 거지. 첫째 항이고 공비 1 플러스 R이죠. 1.02가 공비지. 1.02 빼기 1. 여기도 1.02 빼기 1. 항의 개수 몇 개? 1제곱, 2제곱, 10제곱, 10개죠. 이거 계산하면 되지. 30 곱하기 1.02. 근데 이거 30 곱하기 1.02 쓰고 뭐야? 1.02 쓰고 분모는 0.0이지. 분자는 1.02에 10제곱 뭘로 계산하랬어요? 1.2로 계산하라고 했죠. 1.2 빼기 1 이렇게 하면은 분모 분자에 다 100 곱하자. 그러면은 내려볼까? 어떻게 되냐? 30 곱하기 102 분모는 2 하고 1.2 빼기 1 0.2 약분해볼까? 0.1 곱하면 3 곱하기 102 그래서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달리어 써봐. 봐봐. 30만원씩 10년 넣었대. 원금 300만원이지. 근데 거기다가 연이율이 2%다. 참 그게 아니죠. 300만원인데 이자가 원금 300에다가 이자가 6만원 붙은 거야. 이거 어때? 잘 붙은 것 같아? 근데 봐봐. 이게 만약에 달리였어 봐. 달리였으면 300만원을 2% 붙은 게 1년에 2% 붙으면
플러스 6만 원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 300을 애초에 처음부터 넣었으면 1년 만에도 6만 원이 생겨. 근데 얘는 30만 원씩 10년 쪼개서 넣었지. 근데 이게 만약에 달리였어 봐. 그러면 이 6만 원보다 훨씬 덜 줘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300 준 애한테는 6만 원 줬는데 30씩 쪼개서 넣은 애한테는 6만 원보다 원래 덜 줘야 되잖아. 달리면. 근데 이게 복리의 마법이 생기면서 이자에 이자를 붙여주면서 이렇게 쪼개서 넣는데도 그 300만 원을 한 번에 1년 넣은 거에 효과를 내게 306만 원이 됐죠. 복리라서 이렇게 더 붙는 거야. 6만 원보다 원래 덜 줬어야 됐죠. 달리였으면. 이런 거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비설 단원을 다 했고 생각 넓히기 뭐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생각 넓히기 해줄까? 나중에? 해줘 바로. 해줘요? 네.